안녕하세요. 현대인들에게 흔한 여러 가지 병의 원인과 해결책이 이 짧은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와 생각 비우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약 대신 생각 비우기에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위의 원래 기능은 음식을 먹어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먹어 과식이 일상화되면 위의 기능이 망가져 만성소화불량에 이릅니다. 만성소화불량이 계속 방치되면 위하수가 오고 위염이 옵니다. 모두 위를 혹사시켜 생긴 병입니다. 이럴 때 치유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위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위의 본래 기능이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건강이란 이렇게 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자연의 이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기능은 원래 생각을 먹어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먹는 것은 정신적으로 과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생각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종의 소화불량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증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가볍게는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고, 중하게는 우울증, 화병, 분노증후군 등이 찾아옵니다. 생각을 적게 먹어 정신적 소화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란 어떤 병입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량에 비해 마음이라는 기계의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들어오는 정보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왕성한 정보 처리 능력으로 처리해낼 수 있다면 우울증이란 병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색깔만 다소 다를 뿐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질병들도 앞서 몸의 경우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치료법은 의외로 단순 명쾌합니다. 위를 혹사시켜 생긴 모든 병이 위를 비워주면 낫는 것처럼 마음을 혹사시켜 생긴 모든 병들도 마음을 비워주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진인이 도치병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치료법을 무시하고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맞고 칼을 대 수술을 해도 병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증세는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재발합니다. 근본 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실로 한 인간이 마음을 텅 비워 허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 세계의 모든 정신상의 병적 징후와 증세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인이고 초인이며 신인입니다. 인간심의 완전한 기능은 생각하기와 생각 비우기 사이에서 자유자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이 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 생각하기에 치우친 사람이 프랑스의 데카르트이고 생각 비우기를 중시한 사람이 독일의 에드문트 후설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기를 좋아해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 말은 정말 맞는 말일까요? 과거 데카르트 시대에는 저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양 사람들은 중세의 잠을 덜 깬 상태라서 믿음만 알지 생각은 잘 모르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간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즉,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 말이 의미도 있고 맞는 말이었지만 현대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저 말이 지금도 맞는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생각 때문인데 그래도 저명제가 타당할까요? 저명제는 사람을 속이고 있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과도한 생각 때문에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생각한다 고로 존재가 병든다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참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멈출 줄 모르면 결국 인신발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후설입니다. 후설은 현상학의 창시자이며 중요한 점은 후설은 데카르트와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설은 데카르트와 달리 마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생각을 멈추는 기능입니다. 첫째의 생각하는 기능. 이것이 데카르트가 말한 부분으로서 이른바 코기토이고 둘째의 생각을 멈추는 기능. 이것이 후설이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른바 에포케입니다. 후설이 말하는 에포케란 판단 중지 내지는 생각 중지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그가 제시했던 현상학의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후설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기능에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가 있음을 간파하고 과도한 생각하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데카르트와는 정반대되는 에포케 철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데카르트의 코기토 철학은 생각하자는 것이고 후설의 에포케 철학은 생각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멍 때리기는 어느 쪽일까요? 데카르트 쪽입니까? 후설 쪽입니까? 당연히 후설 쪽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하자면 서양 사람 후설의 에포케 철학은 고대 동양의 오래된 명상 기법, 특히 불교 명상법 중 하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멍 때리기는 당연히 후설의 에포케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장난기 어린 행위 안에도 모종의 철학적 조류의 어떤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